이리 와요. 빨리 안아주세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63살 바닷가 펜션을 운영하는 제게 20살 어린 여자가 몸을 맡긴 순간이었습니다. 바비큐장 테이블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 서로를 탐닉하고 느꼈습니다. 뜨겁게 사랑을 마친 후 우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숨소리, 흐트러진 옷매무새, 어둠 속에 남은 우리의 흔적, 모든 게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살 어린 여자와 나눈 단 한 번의 실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민수, 올해 63살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금융업에 종사하다 정년 퇴직하고 5년 전 강원도 바닷가 근처에 작은 펜션을 차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47살 때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25살로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고 정년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에 내려와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지내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소소한 일상을 채워갔습니다. 그날은 작년 6월 중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약 명단을 확인하니 서울에서 오신다는 여자 손님 4분이었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모임으로 1박 2일 예약을 하셨더군요. 오후 3시쯤 흰색 SUV 한 대가 펜션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4명의 여자분들은 모두 40 초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짐을 꺼내시는 걸 도와드리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분이 유독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는 한 165cm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은 모습이 깔끔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그분은 조용히 바다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바다가 정말 가깝네요. 그분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네, 걸어서 5분이면 바닷가 나옵니다. 저녁에 산책하시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곳 찾아왔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저는 객실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녁 6시쯤 손님들이 공용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우며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다음 주 예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여자 4분이 모여 앉아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었습니다. 가끔 애가 말을 안 듣는다니까 남편이 요즘 야근이 잦아서 같은 단편적인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내 잃고 혼자 살다 보니 그런 평범한 가족 이야기가 가끔 부럽기도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방으로 들어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펜션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문단속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비큐장 쪽에서 라이터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낮에 봤던 그 조용한 여자분이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6월 밤바람이 선선했는데 그분은 얇은 가디건만 걸치고 계셨습니다. 아, 깜짝이야.
사장님이세요? 그분이 놀란 듯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제가 놀라게 해드렸네요. 혼자 담배 좀 피우려고 나왔어요. 괜찮죠? 물론입니다. 편하게 피우세요. 저도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밤바람 맞으며 피우는 담배가 좋았습니다. 친구분들은 들어가셨나 봐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네, 다들 취해서 먼저 자겠대요. 저는 좀 바람 쐬고 싶어서요. 밤 공기 좋죠? 바다 소리도 들리고. 네, 정말 좋네요. 서울은 너무 시끄러워서요. 그렇게 우리는 잠시 말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적막한 밤 공기에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근데 혼자 사시나 봐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네요. 아니에요. 벌써 16년 전 일이에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3입니다. 아,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시네요. 그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혹시 담배 한 대 더 피워도 될까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하나 더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좀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좀 우울해져서요. 다들 남편 이야기, 애 이야기 하는데 저만 혼자 다른 세상 사람 같아서요. 결혼 안 하셨나요? 했었어요. 4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례한 질문이면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무슨 이유로? 제가 말을 흐리자 그분이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긴다고요. 그게 이유였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배가 아팠었거든요. 병원 갔더니 자궁 쪽이 안 좋아서 임신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을 같이 살았는데 결국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도 미안했어요. 남편한테 아이를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그래서 순순히 놔줬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오늘도 방 안에서 친구들이 애 이야기, 남편 이야기 하는데 저만 끼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래서 담배 피우러 나왔어요. 그분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혹시 소주 한잔 하시겠어요? 그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소주요? 네, 방에 한 병 남은 게 있어요. 혼자 마시기 그래서요. 사장님도 괜찮으시면 같이 한잔 하실래요? 그럼요. 좋죠. 저도 오늘 밤 유독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방으로 들어갔다가 곧 소주 한 병과 종이컵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가서 냉장고에 있던 오징어포와 땅콩 몇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바비큐장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6월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잔 좀 주세요. 제가 종이컵을 받아 소주를 따랐습니다. 저도 따라 드릴게요. 그분이 제 잔에도 소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힘든 일들 다 잊으시라고 한잔하시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는 종이컵을 부딪혔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지혜, 43이었습니다.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사람들 만나서 웃고 떠들어야 하는데 집에 혼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요. 저도 비슷해요. 낮에는 손님들 맞이하느라 바쁜데
밤만 되면 혼자더라고요. 아내분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움보다는 익숙함이 되더라고요. 소주 한 병이 금방 비었습니다.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편하네요.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 나눈 지 오래됐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사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당연히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저는 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혜 씨가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천천히 우세요.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지혜 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줬습니다. 지혜 씨가 갑자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기대세요. 지혜 씨의 머리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여자 냄새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지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지혜 씨의 눈가에 남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지혜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지혜 씨의 볼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은 키스였습니다. 떨어지려는 순간 지혜 씨가 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다시 입술이 겹쳤습니다. 이번엔 깊은 키스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키스를 했을까요? 숨이 차서 떨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혜 씨가 다시 제게 안겼습니다. 제 손이 지혜 씨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가디건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지혜 씨의 손이 제 셔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제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혜 씨를 살짝 떼어놓고 일어났습니다. 바비큐장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이 깔렸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췄습니다. 다시 지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를 했습니다. 이번엔 더 급했습니다. 제 손이 지혜 씨의 가디건을 벗겼습니다. 지혜 씨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누운 채 서로를 더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몸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지혜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제 숨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혜 씨를 안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혜 씨가 제 목을 감았습니다. 지혜 씨의 떨리는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 그녀의 손이 제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깨어났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기댄 채 우리는 더 깊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큰 소리를 참는 듯한 격한 호흡, 과격하지만 절제된 동작들. 밤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는 뜨거웠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저도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테이블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이런 기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였습니다. 지혜야, 어디 있어? 객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중 한 분이 지혜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 씨가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뭐해? 불빛이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담배 피우고 있었어. 금방 들어갈게. 지혜 씨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빨리 들어와. 추워. 친구분이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마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사장님, 괜찮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혜 씨가 미련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63살의 20살 어린 여자와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다른 여자를 안았습니다. 죄책감보다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 체온, 떨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떨림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싶었습니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시작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 시간인 11시가 되었습니다. 4분의 여자 손님들이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 인사를 했습니다. 잘 쉬셨어요? 네, 덕분에 잘 쉬었어요. 지혜 씨의 친구들이 답했습니다. 지혜 씨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짐을 차에 싣는 동안 저와 지혜 씨는 어색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혜 씨가 창문 너머로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는 펜션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이름이라도 제대로 확인할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지혜 씨는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왔고 평일에는 낚시꾼들이 머물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지혜 씨 생각이 났습니다. 바비큐장을 지나칠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눴던 키스, 떨리던 손길, 뜨거웠던 체온,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무슨 짝사랑도 아니고,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예약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혜 씨가 다시 예약을 하진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물론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분에게도 저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 겁니다. 서울로 돌아가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약 알림이 떴습니다. 1인 예약 1박 2일.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지혜, 그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펜션 마당에 익숙한 흰색 차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혜 씨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혼자 오셨네요? 네, 이번엔 혼자 왔어요. 지혜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객실로 안내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 씨도 긴장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짐 정리하시고 편히 쉬세요. 사장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면. 물론이죠. 저녁 7시 지혜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간단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산책 좀 하실래요?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좋죠. 우리는 펜션을 나와 바닷가로 걸었습니다. 6월의 저녁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지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 그랬어요. 서울 돌아가서 일하는데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이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장님의 따뜻한 품이 자꾸 생각났어요. 목소리도요. 숨결도요. 지혜 씨, 이상하죠? 20살이나 많으신 분인데 저도 이상해요. 43살짜리 젊은 여자가 저 같은 늙은이라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사장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지혜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걸 후회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다시 예약했어요.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지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저녁 먹으러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네, 사장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싶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진 못하는데 괜찮아요. 같이 만들어요. 펜션으로 돌아와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지혜 씨가 재료를 다듬고 저는 불을 조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장님, 마늘 더 넣을까요? 그러시죠. 맵게 드시나요? 네, 맵게 먹어요. 그럼 고춧가루도 좀 더 넣을까요? 좋아요. 웃으며 요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 씨의 일상, 제 펜션 이야기, 서로의 과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 밤 같이 있어도 될까요?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원하는 일이에요. 그럼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지난번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확인하듯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감정도 온기도 모든 게. 다음 날 아침 지혜 씨가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아침을 맞았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는 아침이요. 지혜 씨가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 이제 사장님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민수 씨? 네, 그게 좋아요. 그럼 저도 지혜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어요, 지혜 씨.
아침을 같이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혜 씨가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정말요? 네, 매주 올게요. 괜찮죠? 당연하죠. 기다릴게요. 그날부터 지혜 씨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일주일의 끝을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주말 이틀을 같이 지내고 일요일 저녁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주 만나면서 우리 사이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선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지혜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펜션 일도 같이 했습니다. 손님 맞이할 때 지혜 씨가 도와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것처럼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평화롭게 밀려왔습니다. 지혜 씨, 네, 혹시 여기서 저랑 같이 살 생각 없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 씨가 멈칫했습니다.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 씨, 그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 했죠?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라서요.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이 펜션을 운영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직장도 있고 서울에 가족도 있고 알아요. 쉬운 결정 아니라는 거. 지혜 씨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못 낳잖아요. 괜찮아요. 정말요?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전 이미 아들도 있고요. 나이도 많잖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혜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지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주시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재촉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 생각했어요. 여기서 민수 씨와 함께 사는 거요. 정말요? 네. 근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잘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감사해요, 민수 씨. 우리는 그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정된 시간이 됐는데도 지혜 씨가 오지 않았습니다. 6시, 7시, 8시.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꾼 걸까요? 제 제안이 부담스러웠을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펜션 마당에 차가 들어섰습니다. 지혜 씨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용달 트럭이었습니다. 뒤따라 지혜 씨의 흰색 차도 들어왔습니다. 지혜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죠? 무슨, 이게 제 짐이에요. 다 가져왔어요. 지혜 씨, 직장도 그만뒀어요. 가족들한테도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 살 거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민수 씨와 함께라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혜 씨를 꼭 안았습니다. 용달 기사님이 웃으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짐을 정리했습니다. 지혜 씨의 옷들이 제 옷장에 걸렸습니다. 지혜 씨의 화장품들이 욕실에 놓였습니다. 지혜 씨의 책들이 제 책장에 꽂혔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손을 잡고 잤습니다. 더 이상 주말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깨어나면 옆에 지혜 씨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밤 함께 잠들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지혜 씨와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했습니다. 손님 맞이, 객실 정리, 식사 준비,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손님들은 우리를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밤에는 같은 침대에서 서로를 안고 잤습니다.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아침부터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민수 씨. 지혜 씨가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며칠 뒤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세요. 알았어요. 다음 주에 가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 지혜 씨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녁 때 돌아온 지혜 씨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듯 하면서도 기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수 씨, 앉으세요. 왜요? 큰 병이에요? 지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이요? 네, 지금 5주 차래요. 그게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하지만 임신이 힘들다고. 그게 기적적으로 된 거래요.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지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 저 정말 기뻐요. 이럴 줄 몰랐어요. 지혜 씨,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63살에 다시 아버지가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축하해요, 지혜 씨. 정말 축하해요. 저희 아기예요. 민수 씨와 제 아기. 네, 우리 아기예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혜 씨는 무거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지혜 씨를 챙기는 게 즐거웠습니다. 민수 씨, 저 귤 먹고 싶어요. 지금 갖다 드릴게요. 미역국도 먹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끓여 드릴게요. 고마워요. 제가 집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기 낳아주시는데요.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혜 씨의 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매일 밤 배에 손을 대고 아기와 대화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렴. 5개월째 되던 날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이래요, 민수 씨. 딸이요? 우리 딸? 네, 딸이에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딸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지혜 씨가 지어주세요. 아니에요. 민수 씨가 지어주세요. 그럼 같이 지어요. 우리는 밤마다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민지로 정했습니다. 박민지.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8개월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음 달 중순입니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아기 방도 꾸몄습니다. 아기 옷도 샀습니다. 아기 침대도 준비했습니다. 지혜 씨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곧 만나자.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작년 6월 우연히 만난 여자.
담배를 피우며 나눈 대화, 바비큐장에서의 그날 밤,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63살에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줄 몰랐습니다. 43살의 여자가 저를 선택해 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생길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지혜 씨를 바라봅니다. 배가 불러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지혜 씨, 평화로운 얼굴,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지금이라고 답하겠습니다. 63살,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기적. 지혜 씨와 만나고 사랑하고 아이를 갖게 된 것. 모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며칠 전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아빠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네, 정말요? 응, 그리고 곧 아기도 태어나.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정말요? 그래. 다음 달에 내 동생이 태어나. 와, 믿기지 않아요. 축하드려요, 아빠. 고맙다, 아들아. 아빠 목소리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아빠 정말 행복해. 나중에 꼭 뵙고 싶어요. 아빠 여자친구분도요. 그래, 곧 내려와라. 소개시켜 줄게. 전화를 끊고 지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축하한대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다음에 내려온대요. 당신 만나고 싶대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민수 씨 아들. 우리 아들 착해요. 걱정 마세요. 네, 기대할게요. 요즘은 매일이 설렙니다. 곧 딸을 만난다는 설렘. 지혜 씨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설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설렘.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합니다. 어젯밤 지혜 씨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지혜 씨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행복해요? 당연하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지혜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민수 씨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지혜 씨의 배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인사하네요. 그러네요. 아빠한테 인사하는 거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딸 민지를 처음으로 안아보는 순간을 상상합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그 아이를 지키고 키우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혜 씨가 제 팔을 베고 누워 있습니다. 민수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지혜 씨. 평생 같이 있어요. 당연하죠. 평생 같이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평화로운 밤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지혜 씨와 함께라면 모든 내일이 기대됩니다. 63살에 찾아온 사랑, 43살에 다시 시작한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올 새 생명.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달이면 우리 딸 민지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셋은 새로운 가족이 될 것입니다. 바닷가 펜션에서 함께 웃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모든 날들이 기다려집니다. 행복한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